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14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32강전 단 3번의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도 놓쳐서는 안 될 만큼 정말 재미있는 매치업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3경기가 치러졌고 3경기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3경기는 앞으로 펼쳐질 3경기를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고요. 네. 이제부터는 진정한 그 한국의 탑 선수들이 나오면서 또 강자 간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아주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들이 대결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바둑TV배 마스터스입니다.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32강에 남은 3경기가 탑기사 간의 대결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이라면 분명 어느 누군가는 상대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누가 이길지 기다려지고요.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32강전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6강전 단 3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진서 선수 후배에게 랭킹 1위 자리를 다시 양보한, 하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탑기사 박정환 선수가 오늘 출격을 하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랭킹 2위 신진서 선수나 랭킹 3위 김지석 선수까지 강자들이 총출동을 하는데 상대 대국자가 조한승, 이세돌, 김명훈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강자를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결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대결 박정환 선수가 랭킹 순으로 이름표를 붙였을 때 가장 먼저 이름표를, 당시엔 랭킹 1위였기 때문에 가장 네. 먼저 이름표를 붙였는데 거기에 조한승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잡으러 출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32강전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대결인데요. 이 지명식에서 박정환 구단을 두고 이 쟁탈전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지명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명의 선수가 확정이 된 이후 지명식이 치러졌습니다. 8번임을 했습니다.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가장 먼저 대진표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7번이에요. 대진표에 정원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좀 어색하고요. 좋은 선수가 제 옆에 왔으면 좋겠어요. 박정환 구단 이 옆자리는 많은 선수들이 좀 기피를 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눈을 피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매력 어필을 하지 않아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많은 선수들이 저랑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공동 랭킹 14위 조한승 구단과 또 원성진 구단 이름도 또 옆에 이렇게 나란히 붙이는 것은 어떨까요? 미리 정하고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그래서 네. 원효진 구단하고는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자, 조한승 구단, 네, 지금 조한승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선택을 이름이 했습니다. 있어요. 앞으로 좀 줄기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박정환 구단이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네. 박정환 구단은 매력 어필이 제대로 정말 한 좋아하고 것 있어요. 같아요. 정말 환하게 이번 웃네요. 대회 목표가 있다면 저는 박정환 구단이랑 도는 게 목표였는데 이미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미 목표를 이뤘다는 조한승 구단이 이제 박정환 구단과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굉장히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긴 한데요. 조한승 선수가 앞서 박정환 구단과 두고 싶다면서 뭐 그 이유를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상대의 전적은 뒤져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결에서는 조한승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조한승 선수 뭐 수차례 국내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있는 강호 아니겠습니까? 네. 박정환 구단이라고 해도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조한승 구단, 이 박정환 구단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 오늘 이겨도 과연 박정환 구단이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전 지명식 장면에서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대국 결과 끝이 났을 때는 어떤 선수가 웃고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한승 선수가 가장 최근에 박정환 선수를 꺾었고 그리고 그 대결이 맥심배였는데 그러면서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이 분명히 어떤 선수를 만나도 자신의 스타일대로 완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무결점 바둑이라 불리는 박정환 선수도 방심할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32강전. 자,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두 선수 좀 비교를 해본다면 기풍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선수가 일단 비슷한 점이 뭐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반면 운영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게 비슷한 점이고요. 네. 그래도 중반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약간 더 격렬한 박정환 구단과 조금 더 유연한 바둑의 조한승 구단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게 네. 박정환 구단이 그 기사들 중에서 가장 초반 포석 연구를 많이 하는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조한승 구단하면 원조 초반의 신입니다. 그렇죠. 네, 포석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 포석 연구를 많이 한 박정환 구단과 타고난 감각으로 포석을 잘 이끌어가는 조한승 구단, 과연 어느 누가 초반 출발점에서 앞서 나갈지 이걸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과연 초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32강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9) 바둑TV 대 마스터스 32강전 14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시원한 옷차림으로 등장한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무결점을 자랑하는 박정환 구단인데요.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네요. 네, 보통 저런 출사표라면 정말 마음을 비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무적을 자랑하는 박정환 구단이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우승하겠습니다라고 저는 환청이 들리고요. 또 박정환 구단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을 무결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팬분들이 지어주셨습니다라고 했지만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동료 기사들에게도 무결점 바둑으로 불리우는 최강자 박정환 구단.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 무결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지만 사실 박정환 구단이라면 그런 점수가 이해가 되고요. 감각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완성도 있는 바둑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을 선택한 조한승 구단입니다. 공부하는 기사라는 닉네임을 조한승 구단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네, 저도 처음 봐서 처음에 닉네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밑에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닉네임은 공부하는 기사, 이유는 정말 안 해서 공부를 정말 안 해서 공부하는 기사라고 적었다는 약간 반어법으로 팬분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그런 뜻을 내비쳤고요. 조한승 구단 스스로 굉장히 좀 겸손하게 점수표를 작성을 했지만 조한승 구단하면 초반 포석이라던가 감각 이런 면에서는 더 타고난 강점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멘탈 부분에는 만점을 주었는데 이 나머지 면에서는 좀 겸손한 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감각에서 아주 겸손하게 점수를 주었고요. 초반 포석 감각이 있어서는 그 조한승 구단이 속한 80년대생 기사들 중에서는 조한승 구단이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초반 이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포석 감각을 자랑하는 조한승 구단. 오늘 두 기사의 포석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걸 시작합니다. 자, 오늘 미리 돌을 가린 결과 조한승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그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정말 안 한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면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한승 구단이 그만큼 바둑에 대해서는 타고난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네. 이 조한승 구단이 입단을 한 이후에 놓아본 기보가 채 100개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입단 이후에 한 5년간은 정말 그랬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나중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예전에 저희 또래 기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조한승 구단이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해서
조한승 구단은 이러다가 집에 가서 뭐 밤새도록 공부하는, 왜냐하면 성적은 항상 좋았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약간 게으른 천재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한승 구단 하면 상당히 저는 많은 닉네임이 떠오르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네, 기부천사라는 별명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바둑계에서는 정말 한 손에 꼽히는 기부를, 그것도 굵직굵직한 기부를 많이 한 선수이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스촨성 대지진 때 네. 그쪽 지역에 또 이세돌 구단과 함께 기부를 해서 중국 바둑 팬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이후에 중국 주최 세계 대회에서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그 주최 측 CD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항상 이 소리 없이 선행을 베푸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네, 조한승 구단 하면 정말 좀 다재다능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뭘 잘하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공으로 하는 놀이를 꽤 잘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저희 또래 기사들이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가면 조한승 구단과 송태곤 구단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편을 나눠서 뭐 작게 뭐 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네. 이렇게 즐겼는데, 그 당시에 조한승 구단은 그 에버리지를 한 170, 180을 났는데도 항상 주로 이제 돈을 따가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박정상 구단도 함께 치셨겠죠? 아니, 저는 안 갔어요. 저는 볼링에 재능이 없기도 하고 네. 좀 그 실내 스포츠의 큰 재미를 못 느껴서요. 당시에 이제 좋아하던 선수들이 조한승 구단이나 그 80년대생 선수들이 가던 시절인데요. 네. 조한승 구단이나 뭐 송태곤 구단, 박영훈 구단 등이 볼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또 오늘 대국에 나서는 박정환 구단 최근 8연승 중입니다. 네. 게다가 최근 4연승은 중국의 인류 선수들을 상대로 한 승리이고요. LG배에서 뭐 당이페이 선수를 꺾으면서 이제 8강에 진출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리그에서도 판인러 판팅이를 꺾으면서 최근에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무적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이 갑조리그 성적이 사실 기대만큼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2연승을 하다 이제 중간에 3연패를 당했었는데요. 다시 2연승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본인의 이름값을 찾아가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라면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박정환 구단이 물론 이 선수는 타고난 천재성도 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의 이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선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 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백이 먼저 3-3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바둑을 보면 흑이 5번째 수로 날일자로 걸쳤잖아요. 네, 백이 받아주면 흑이 3-3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3-3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에 뭐 여러 가지 포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석이 역대 나온 인공지능 중에 가장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알파고 제로의 그 포석 수법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번째 수로 걸치고 받을 때 3-3을 들어가는 수가 알파고 제로가 흑번일 때 주로 사용하던 그런 수법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먼저 비틀어 갔습니다. 또 최근에 포석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양걸침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걸칠 때 손을 빼고 흑이 두면 뭐 어느 쪽에는 붙여서 대응하는 이런 진행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마 방금 전 상황에서 바로 이쪽을 건드렸다면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붙여서 대응을 했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조한승 구단도 당장 양걸침을 하진 않았습니다. 초반에 양걸침을 당하면 좋지 않다는 것이 예전에 바둑 포석 이론이었잖아요. 네. 예전에도 양걸침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자 선수 중에 조훈현 구단이 좀 그랬었고요. 여자 선수 중에 최정 구단이 양걸침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이 기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여기를 받거나 3-3을 파는 거나 전부
뭐 그래봤자 1% 정도 차이가 날까? 그리고 그것이 그 승률에서 결말까지 이어지는 승률로 인간이 그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두어도 한 판이면 분명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대국 하실 때에도 뭐 최근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3-3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두나 이렇게 협공하나 3-3을 들어가나 이쪽 3-3을 들어가나 뭐 또 바로 걸쳐가나 어떻게 두더라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사들이 이 초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 조한승 구단 하면 포석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했는데 네. 좀 손해를 보는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한승 구단이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 포석에서 어떤 타고난 감각이나 포석에서 스스로 연구한 것으로 우위가 점해지던 그 시절에는 조한승 구단이 항상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누가 좀 더 같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포석을 짜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누가 앞서 나가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손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결이 좀 더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포석 연구는 박정환 구단 쪽이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이 타고난 감각과의 충돌, 초반에 누가 앞서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자, 흑은 양걸침 대신 붙여가는 정석 선택을 했습니다. 좌상귀에 먼저 손을 댔고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는 몇 가지 정도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전에 느는 선택을 했고 백이 이쪽을 밀어갈 수도, 날일자를 둘 수도 혹은 손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결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박정환 구단은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흑도 밀어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 같아요. 네, 이쪽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반대로 백이 다가서면서 흑이 밀어 올릴 때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제 공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보다는 흑이 먼저 밀어 올려서 그것을 틀어가는 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백이 그때 여기를 들여다본다면 그 유명한 알파고 마스터와 커제 구단이 대국했을 때 나타났던 이런 진행이 나올 수도 있죠. 수순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당시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인공지능 수법으로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인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인데요. 돌을 바로 짚는데요. 들여다봤어요. 빠르게 물어보네요. 그냥 이어주는 것은 좀 당했겠죠. 이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다면 여기를 들여다본 수의 의미가 보통은 여기를 갈라쳐서 흑이 다가왔을 때 미리 여기 들여다본 교환으로 아래쪽 붙이는 수가 생겼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여기를 들여다보면 흑이 이렇게 둬가지고 다음에 끊어봤자 이쪽을 틀어막고 젖힐 때 수상전 들어가면 이 수상전은 흑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방비하고자 먼저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두는 것인데 지금은 그래도 백이 두 칸 벌릴 때 여기 흑돌이 좀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흑이 충분히 이런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조한승 구단이 있거나 한 칸 뛰거나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3-3 들어가져 있는 게 없을 때에는 여기를 두면서 백이 다음에 마늘모와 이쪽 부분을 모두 맛보기로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좀 벽이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다가서는 진행 흑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칸 띄워도 뭐 이상할 것은 없고요.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 32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진행이 너무 어려운 진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 칸을 띄고 밀었을 때 흙은 당연히 이제 느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네, 일감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는다면 백이 한 번 더 밀고 여기를 흙이 또 늘지 않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끊어가면 귀 쪽에 있는 흙 4점이 전부 잡혔기 때문에 흙이 좀 불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짝 틀어간 게 여기를 하나 두고 이곳을 둘 때 그때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는다면 흙은 이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흙으로 막는 자세가 좋네요. 아까는 이 자세였는데 그 네. 자세보다 막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자세가 되고요. 백이 여기를 찔러 나오는 약점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 치는 게 부분적인 묘수입니다. 그냥 막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막으면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근데 미리 이런 교환을 해놓으면 이 장면에서 축이 아니라 이으면서 여기 3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살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까 장면에서 흙이 여기서 백이 나올 때 흙이 이쪽을 단수 치는 이유이고요. 받는다면 흙은 뭐 늘어서 두더라도 이미 여기를 나오면 나가면서 이번엔 또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뚫고 나오지만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백이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만족할 수 있는 변화가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한 칸 띄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끊어두는 수를 깜빡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흙이 한 칸 띄고 백이 찌를 때 끊었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여기를 끊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축이 불리하다면 백이 손을 뺄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백이 여차하면 바깥쪽으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혹은 뭐 축이 불리할 때 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리 끊어두고 한 칸 띄어두는 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백은 어차피 찌르니까요. 네. 자, 조한승 구단 그대로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모양 실전에서 두실 거라면 네. 수순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살짝만 미스가 나도 큰일 날 수 있는 변화라서요.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이제 단수 치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수도 나가면 여기를 늘고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틀어 막기 위해서 거기를 단수를 치는 겁니다. 네, 백의 응수에 따라 흙의 다음 수도 달라지는군요. 네. 백이 따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여기를 단수를 치게 하고 이렇게 단수 쳐서 밖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쪽은 당했지만 이쪽으로 뚫고 나오면서 이 싸움도 뭐 실전에서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흙이 막아갈 수도 있을까요? 여기를 막아가는 경우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단수가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끊고 단수 치고 있고 어쨌든 귀 쪽에 흙돌은 잡혔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잡히고 여기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 네. 백은 여차하면 먼저 끊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전처럼 두고 미리 이어두네요. 이렇게 잇고 단수 치고 늘고 날일자 두고 이것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중간에서의 흙의 선택이 있다면 흙은 이제 위쪽을 늘거나 아래쪽을 늘거나 이 두 가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박정환 구단을 보면 이 초반 진행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워낙 초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선수라서요. 그래서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여기 한 칸 띄고 나서 나올 때 끊는 수순이 나온다면 뭐가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것저것을 추천해 드렸는데 가장 쉬운 것은 가만히 밀고 나오는 게 가장 쉽겠네요. 돌파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네, 그때 어느 쪽으로 몰아도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흙의 형태가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 초반 그래도 생각을 하고 왔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두 선수의 실전 양을 보면 평소 뭐 시합에서의 실전 양이나 혹은 뭐 인터넷 대국에서의 실전 양이나 모두 조한승 구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박정환 구단 쪽이 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포석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할 때 어느 쪽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랑 실제 대국을 연습 대국이라도 해보고 나서 아 실전에서 느끼기에는 누가 좋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른 때가 있어서요. 네. 실전 대국 경험이 포석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 현대바둑에서 포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석이 약해요. 연구는 뭐 어린 기사들하고 가끔 하는데 실제로 대국이 없어서요. 네. 이론만 알고 네, 실제로의 대국할 때 느낌은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엄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확인할 길이 없네요. 아닙니다. 자, 오늘 두 선수의 승전곡에도 또 눈이 가는데요. 조한승 구단의 승전곡 박정선 구단이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80년대생 기사들이 등판을 해서 승전곡을 딱 정한 것을 봤을 때 항상 제가 아는 노래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요. 또 반대로 박정환 구단이 선택한 곡은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또 한 번에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아, 뭐 자책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아, 근데 특히나 오늘 이 박정환 구단이 선택한 승전곡이 유명 가수와 유명 노래라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정승환이라는 가수의 눈사람 신청을 했거든요. 네, 조한승 구단은 더원의 사랑아를 본인이 이겼을 때 이 곡을 틀어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네. 네, 그 유명 가수를 제가 몰라보네요. 아, 저는 이 정승환이라는 가수의 이 라이브 공연을 한번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조한승 구단도 노래 잘합니다. 아, 네. 특히 바둑 기사 중에 또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명한 것은 그 목진석 구단이 유명하고요. 네. 요즘 세대 기사들은 노래를 누가 잘하는지 제가 언뜻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검증되지는 않아서요. 또 바로 앞서 32강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 이호승 선수도 방송에서 직접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GS 칼텍스배에서 그 전에 이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승리를 하면 노래를 하겠다 하고 노래를 실제로 했고요. 박정환 구단이 노래 부르는 모습은 몇 차례 보긴 했는데 뭐 그래도 준수한 편이고 제가 최근에 특히나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제 중국 갑조 리그에 한국 선수로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그 지인 중국 프로 기사들이 SNS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마이크 잡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던 며칠 전의 기억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노래 부르는 모습은 쉽게 상상이 가질 않네요. 네. 이렇게 식당인데 그 방 안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 이제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었고요. 보통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생각이 좀 길어지네요. 조한승 구단 다음 수를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법은 이쪽 부분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날일자입니다. 이쪽 날일자를 둬서 다음에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잡는 것을 보고요. 네. 어차피 흙이 이쪽 날일자를 하나, 이쪽 날일자를 하나, 백이 여기 젖혀서 행마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두터운 쪽보다는 두터운 쪽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고 한 칸 띄고 이런 진행이라면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이 장면에서 조한승 구단이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흙이 이쪽으로 버티면서 행마할 수 있다면 버티고도 여기가 잡히지만 않는다면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텼는데 되게 날일자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흙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칸 뛰는 수 가능할까요? 좀 떨리는 수이긴 한데요. 이 수에 대한 대응책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아, 뛰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네, 떨리지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을 가면 이제 여기 부분에 단점이 있어서 네,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 한 수 교환만으로도 만족스러울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찍어봤을 때에도 제 기억에도 쌍방 최선에 띄고 붙이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흐릿하긴 하지만요. 네. 박정환 구단이 바로 결정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흑이 기분 같아서는 한 번 더 젖히고 싶거든요. 여길 붙인 수의 의미가 여기를 젖히면 이쪽을 치받아서 이쪽 단수 치는 걸 보고요. 네. 흑이 여기를 받았을 때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져서 흑이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쪽 나가는 것을 노리는 아까 형태랑은 달리 이 형태는 흑이 다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네. 가만히 느는 것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가만히 늘어갔을 때 여기 이제 공격을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요. 정말 어려운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만약 흑이 정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를 먼저 둬서 정말 잡으러 올래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정말 잡으러 온다면 그때는 이쪽 부분을 한 칸 띄어서 여기 있는 백돌 가도 수상전을 들어가는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이쪽과 뭐 여기 찢는 단점, 이 양쪽을 다 노리는 겁니다. 백도 마냥 잡으러 가기는 또 쉽지가 않겠네요. 네. 흑이 언제든지 이쪽 부분에 돌이 왔을 때 여기를 나가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전부 맛보고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도 흑이 늘었을 때 강하게 잡으러 가는 게 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의 수익기는 정말 한 수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수라서 조한승 구단이 시간을 물쓰듯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보는 기사와 그 상대적으로 덜 돌려보는 기사의 차이일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 저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돌려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수들이 쉽게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형태에 대한 연구와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시간을 비축해둘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이 중반 접전에서 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점이 좀 있죠. 박정환 구단이 여기 조한승 구단이 둔다면 이쪽 부분에서 뭐 치받을 수 있지만 좀 더 세게 뒀을 때 여기 젖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가능하다면 이쪽 부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좀 의외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를 단수 쳤다는 것은 여기를 호구 치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단수 치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를 호구 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당하고 나서 나중에 단수는 후수이기 때문에 호구 치기 위해서 여기를 단수 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처음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뭐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의 의도를 일단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백이 따내는 것이 보통인데요. 거의 필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흑이 날일장말을 선택을 한다면 이 교환은 없는 편이 낫거든요. 여차하면 백이 여기를 끊어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도 지금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 교환이기 때문에 흑이 손해입니다. 백은 따내는 한 수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수가 아니라면 이제 이 수밖에 없는데 선수로 이쪽 부분을 연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항상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교환도 악수고 여기 따내는 수 자체도 두터워서 가만히 흑 한 점을 따내는 게 한 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신정에 장구하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 갖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경솔해 보이죠?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이 다음 수를 좀 짚어주시죠. 어떤 수순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경솔한 저는 1초 만에 따냈을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었던 수 같습니다. 네. 저 변화에 대해 연구했을 때 없던 수가 나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따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흑은 이 수를 두기 위해 호구 교환을 했던 거고요. 네. 이 형태에서 백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오직 이쪽밖에 없어서 뭐 이 교환이 크게 악수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항상 들여다보고 나중에는 단수 치면 이 한 점을 가볍게 볼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실전에 조한승 구단이 먼저 호구를 하나 교환해두고 그쪽 호구를 선택을 했는데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굉장히 장고 끝에 그 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중앙을 들어갔습니다. 백이 뻗어두는 자세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젖히는 것보다 이쪽 느는 수를 선택한 것은 흑이 날일자가 아니라 호구라서 젖히고 끊는 싸움에서 이쪽 부분의 단점이 좀 더 노출이 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조한승 구단이 여기 호구 치는 교환을 미리 한 것도 여기 젖히는 거에 대한 방비를 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서 중앙 쪽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후면 이제 출란배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네, 형제 대결인데요. 박영훈 구단과 결승전을 치르는데 박정환 구단이 그 출란배 결승에 집중하기 위해서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이 출전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타로 신진서 구단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정도로 출란배 결승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그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쭉 치르다가 바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출란배 결승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그런 일정에서는 출란배 결승에 좀 집중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제 그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출전권을 포기를 했고요.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네. 그만큼 박정환 구단이 지금 세계대 우승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 이 최정 선수도 이 몽백카페 예선전에는 출전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쭉 시합이 이어지는 스케줄이었었거든요. 최정 선수가 천태삼배에서 한국 대표로 이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인드 게임즈에 가서 거기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메달을 목에 걸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 뒤를 이어서 몽백카페로 치러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네. 대회에 참가를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벌어졌던 이 LG배에서도 최정 구단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이 최정상 선수들이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니저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동훈 구단이 사촌 형을 매니저로 대동하고 다닌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고요. 예전에 그 기사들끼리 농담할 때 많이 하던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박정환 구단이 저희 세대와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어린 나이에 쭉 치고 올라가니까 뭐 원성진 구단이나 저나 뭐 최철환 구단이나 다들 이제 농담을 던졌죠. 뭐 혹시 운전기사 안 필요하냐, 뭐 네. 매니저 안 필요하냐, 뭐 본인이 잔디를 잘 깎는다, 뭐 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 매니저가 필요한 그런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조한순 구단 중앙을 먼저 짚어갔네요. 지금 조한승 구단이 여기 둔수가 이 단수를 유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들여다와서 활용을 하고 이을 때 이쪽 부분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수법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을 선수로 방비하기 위해서 먼저 급소를 가서 백에게 이 교환을 유도해서 지금 모양을 정돈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으로는 분명 악수이지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중앙으로는 호구 치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뭐 서로 한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잃은 그런 진행입니다. 과감하게 돌진합니다. 평소 이 조한승 구단의 기풍과는 좀 대비되는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유연한 바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한승 구단인데요. 여기 백이 마늘모로 나오는 수, 이 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마 조한승 구단 이런 생각일 것 같긴 한데요. 여기를 나오면 제 생각에는 이 한 점을 당장 어떻게 해서 이 백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교환만으로 약간 이득이라고 보고 그냥 한 칸 띄어서 지켰을 때 백이 두 칸 벌리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 가고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 흐름이 좀 더 유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박정환 구단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좀 더 강하게 이 한 점을 가볍게 못 놔두도록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게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일단 실전은 그냥 마늘모였어요. 자,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일까요?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조금 백이 걱정되는 진행 중에 하나가 여기가 흙에 걸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뭐 흙이 치받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젖히고 는다거나 했을 때 이 두 점을 가볍게 보는 진행이 흙은 가능했습니다. 단수 치면 나가고 단수 치면 위쪽을 이어서 이 두 점을 가볍게 보더라도 흙의 형태가 괜찮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반격을 좀 염려해서 붙이는 선택을 하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한승 구단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책략이 나옵니다. 네. 그냥 나가는 것은 조한승 구단이 의도한 대로 이쪽 저쪽을 발빠르게 흙이 처리하기 때문에 흙에게 좀 더 다른 곳을 손을 못 돌리도록 불편함을 주는 수이고요. 그리고 저 수가 형태가 괜찮은 이유가 항상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끼워서 뭔가 중앙 쪽 활용이나 단점을 남길 때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미는 수보다 지금 붙여서 흙의 돌을 좀 껄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 초반 책략 싸움이 한창입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한승 구단의 선택으로 박정환 구단과의 대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박정환 구단을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네. 정말 그 인터뷰만 들어보면 박정환 구단을 딱 방심하게 만들기 정말 딱 좋은 인터뷰를 조한승 구단이 연이어 했었는데요. 뭐 이미 박정환 구단과 두는 게 이번 대회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목표는 없다라는 인터뷰라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박정환 구단을 좀 방심하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 박정환 구단의 표정을 보면 뭐 그런 방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바둑은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해 조한승 구단 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좌측은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데 늘어가는 수 자체가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다가선다거나 했을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여길 나가면 뭐 쭉쭉 나가다가 이런데 끼어 있는 게 백의 선수 교환이 되고 여기 미리 들여다보고요. 있고 이런데 먼저 급소를 맞으면 형태가 무너지면서 아직까지 이쪽 부분도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네. 실전에는 좌측은 좀 놔두고 차라리 나중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을 보고 일단 중앙 쪽을 먼저 건드려 갑니다. 왠지 지금 두어간 행마로 봤을 때는 여기를 두면 이쪽 젖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단 저침까지도 가능할까요?
일단 이 단수가 좁기 때문에 백이 이쪽 부분만 본다면 늘어야 되지만 늘어서 둘 수밖에 없다면 이 수는 이미 좋은 수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네. 이때 가장 백도 강하게 맞서는 게 이쪽을 끊는 진행인데요. 여기를 흙이 둘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두면 중앙 쪽 빵따냄을 하고 여기 아예 그냥 젖혀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은 제 느낌에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보다는 아마 여기를 젖혀간다면 조한승 구단이 여기 있고 한 점을 포기를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움으로 행마를 풀어가는 이런 진행을 간다면 흙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막 찝거나 뭐 이쪽을 틀어 막아도 네. 이 진행이라면 이쪽 부분에선 백이 다시 안쪽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흙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흙이 한 번 더 강하게 젖혀가는 수단이 만약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백도 다른 수를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만약 다른 수라면 이쪽 부분을 먼저 건드리는 것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참 재밌는 게 여기 붙인 수가 이 부분에 흙이 늘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여기로 빨리 손을 돌리려는 박정환 구단의 책략이었다면 조한승 구단이 여기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백의 이 수가 이상한 위치에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편이 훨씬 낫고 여기에 있을 때 흙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차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은 흙이 이상합니다. 네. 근데 백돌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강하게 나가는 그런 진행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이거 뭐 여차하면 한 타임 빠르게 찝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진행은 백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두 선수의 책략 싸움이 재밌습니다. 네. 전투가 확 맞붙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도 다양한 책략이 숨어 있네요. 네, 확실히 지금 두 선수가 이런 거죠. 여기를 두고 이제 호구 쳤을 때까지만 해도 박정환 구단 머릿속에 그냥 흙이 지키고 백이 지키고 만족할 수 있다였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한 템포 빠르게 가고 여기를 한 칸 뛰면서 여기를 한 방에 백이 안정되도록 만들진 않겠다라고 책략을 구사하니까 그럼 박정환 구단도 이제 상대의 수를 비틀어서 그것은 나도 뭐 허용치 않겠다라고 여기를 뒀고요. 그러자 또 한 번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먼저 젖히면서 이쪽을 대응하지 않고 젖히면서 이 수를 이제 꼬집으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백도 늘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쪽으로 가는 진행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참아둡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젖히고 젖힌 수는 그래도 조한승 구단이 역시 감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흙이 좀 벽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젖혀서 바로 막아가는 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요. 네. 힘짱이시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최강으로 버티는 그런 진행이 되는데요.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돌파했을 때가 조금 문제입니다. 여기 벽이 좀 생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 끊는 것과 여기 차단당했을 때 흑돌이 잡히는 게 맛보기가 돼서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까요? 네, 과감한 책략이긴 한데 약간 무리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조한승 구단 실전에는 늘어서 받아두었습니다. 여기를 백이 쭉 참으니까 조한승 구단도 가만히 늘어서 자신의 형태를 조금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일까요? 뭐 지금은 아까 같이 선택했을 때는 조금 차이는 있죠. 아까 흙이 나갔을 때 이 부분을 백이 들여다보고 끼어 있고 나서 중앙에 성공을 가하는 그런 진행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젖히고 젖혀놓은 교환이 조금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의 행마법은 이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모양으로는 이 날일자로 짚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곳의 교환은 항상 백이 선수 교환이 되는 자리인데 일단 미리 결정을 지어 놓습니다. 뭐 이렇게 미리 교환을 할 것 같아요. 이 교환은 없는 편이 나을지 있는 편이 나을지 그건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이 형태가 나을지 이 형태가 나을지요. 결국 이쪽을 흙이 받는 데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도 무난하게 받는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어차피 여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교환을 아꼈네요. 이 편이 좀 더 좋은가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날일자 같은 행마를 했을 때에는 흙이 나중에 여기를 나와 끊는 게 이 교환이 없음으로 해서 선수가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흙에 걸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는 뭐 크게 다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대신에 실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이 교환은 있는 편이 낫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여기 한 점을 단수 치면 이미 흑돌이 여기 있는데 단수 쳤기 때문에 확실한 선수는 아니고요. 백은 나중에 이쪽 부분을 뭔가를 노릴 때는 이 교환이 없음으로 해서 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양을 그냥 쉽게 하나 만들면 흙이 여기가 권리라고 할지라도 이 교환이 있다면 아무런 수가 없을 이 형태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어서 두 점이 잡히는 형태로 뒤바뀝니다. 중앙 흙이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편이 과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조한승 구단은 중앙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이제 좌변을 전개를 했고요. 확실히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 늘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백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지켜두면 결국 다시 이쪽으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돌은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죠. 박정환 구단이 한번 참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항상 백의 선수이고 오히려 백이 역습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반적으로 흙이 백돌을 크게 압박하지 못하면서 실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이 그 선택보다는 역시 좀 버티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이쪽 부분은 흙이 두더라도 여기 느는 수보다는 가만히 여기를 호구치거나 이어서 중앙 쪽과 이쪽을 겸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그런 지킴 수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그래프는 조금이라도 백이 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요. 박정상 구단은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백 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한승 구단이 여기서 그 발빠른 행마법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중앙 쪽에 백의 단단한 자세가 확실히 상변의 흑돌에 대해서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의 싸움은 백은 여차하면 항상 안에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장면에서 오히려 대역공을 가해서 이 두 점 쪽을 공략을 가고 한 칸 뛰면 여기를 젖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두는 선택이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11승 4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 국수전 도전기에서 두 차례나 맞붙은 적이 있더라고요. 네. 두 번의 만남 모두 박정환 구단의 승리였고 한 번은 3대1, 한 번은 3대0 승리였는데요. 지금도 그 바둑 관계자분들, 뭐 협회 분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이 조한승 구단을 만나면 조국수라고 부릅니다. 네. 조은현 구단이 대표적인 조국수이지만 조한승 구단도 국수전 타이틀을 3년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조국수라고 불렸는데요. 3년 연속 우승을 하다가 타이틀을 뺏겼는데 그 기사가 바로 박정환 구단입니다. 박정환 구단에게 연속으로 이 58회와 59회 두 차례 모두 타이틀을 빼앗겼거든요. 네. 이제 아픈 기억을 준 선수이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의 손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네, 지금 여기로 손이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엄청나게 과감한 선택인 게 이게 순환누기를 해보면요. 흙이 3칸을 벌렸는데 위에서 이 누르는 교환을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악수 교환을 하면서 지금 중앙전에서 뭔가 강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통할지. 박정환 구단 일단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은 여기를 확실하게 나가서 뭐 이런데 이제 선수가 되니까 두 텀을 바탕으로 뭐 이런데 끊고 밀어간다든지 중앙에서 좀 더 치열한 전투를 하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가 100이라면 저 수는 좀 무서워서 선택을 못할 것 같은 수인데 네.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 중앙에서 백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 좌변에 붙여가는 수는 굉장한 악수니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반대쪽에서 다가섰다면 흙 2점이 2칸은 벌렸지만 안에서 살 수 없는 미생 형태입니다. 물론 그 싸움은 이제 여기를 젖혔을 때 어떻게 되는 싸움인지까지는 봐야 뭐 누가 유리한 싸움인지 알 수 있지만 백이 먼저 중앙을 두면 항상 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수를 먼저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이 시작이 되고요. 약간 의외의 선택이 나왔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착수한 이후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생각 시간 면에서는 조한순 구단이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 여기 붙인 수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면 선택이 2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앙전에서 먼저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싸움을 하겠다는 뜻과 이게 아니라면 어쩌면 여기 상변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변을 노리는 것과 이 좌변을 붙여가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냥 빠르게 선수를 뽑아서 여기 손을 돌리려고 임시 방편으로 여기 틀어막는 것만 방비하고 빨리 이쪽에 이제 과감한 공격을 들어가겠다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변에는 만약 백이 먼저 두어간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유연한 수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쪽 침투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보면 인공지능은 이수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그냥 날일자로 갔을 때는 여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 끊는 수를 노리기 위해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고 넘어가는 것과 날일자를 맛보기 한다. 이게 인공지능 추천 수법입니다. 좀 감탄이 나오는 그런 수법이네요. 네. 조한승 구단도 가만히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잘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중앙 쪽 끊는 싸움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면 흙이 느는 것보다 하나 두고 여길 느는 것보다 하나 두고 있던지 아니면 하나 두고 이쪽을 늘던지 하는 편이 흙의 자세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을 젖혔고요. 자, 하나 붙여둔 채 박정환 구단 중앙을 끊어갑니다. 아직도 궁금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 붙인 수가 중앙에 그 일직선으로 공격 가는 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방비만 하고 상변 돌릴 생각이었을지 그게 좀 궁금한 형태입니다. 이제 흙이 받아둔다면 백은 중앙을 계속 두어가는 건가요? 여기를 늘어가는 게 여기를 들여다보는 걸 선수로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요. 계속 공격을 가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를 늘면 어차피 여기 끼우는 수는 항상 없기 때문에 흙은 다 연결이 된 채로 백이 이쪽 약점을 노리고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한다면 일단 제 생각에는 한눈에는 백의 공격이 그렇게 강렬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또 최강으로 받아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직선으로 이 중앙을 공격하는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좀 손을 돌려봐야 할까요? 상변의 이런 수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뭐 이수 아니라면 다른 식의 공략법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앙 쪽을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환 구단이 지금 흙이 늘어준 것도 아니고 여기를 젖혔고 그 전에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느는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뭐 여기 미는 게 아니라 이쪽 느는 수를 선택하더라도 뭔가 중앙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대결의 승자는 이제 16강전에서 이호승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호승 선수는 박정환 구단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호승 선수와 랭킹 차이는 상당히 낮지만 최근에 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벼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그 인터뷰를 봤다면 더더욱 지금 의지를 보일 것 같아요.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지금 대국 중에 계속 기침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확실히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라서요. 중간중간에 세계대회 나가면서 중국 갑조 리그를 뛰고 그리고 평소에 이 선수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 이제 국가대표팀에 나와서 국가대표팀 그 리그전을 치르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이 세계대회 참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리그이기 때문에 뭐 대충 둘 수도 없고요. 시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그전을 두면서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침 소리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워낙 바쁜 선수라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도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가끔 이제 헬스장을 간다고는 했는데요. 최근의 일정을 보면 과연 그럴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바쁜 나날 보내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뭐 조한승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나 전부 그 젊을 때 흔히 하는 운동,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거는 정말 질색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아, 질색하는 정도인가요?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예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저희 연구실에서 막내일 때 네. 다들 축구를 좋아해서 근처 축구장에 가고 또 혼자 연구실에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고 또 저희가 운동해야 된다면서 끌고 가고 해서 같이 했던 기억은 있는데요.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정환 구단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왠지 박정환 구단이라면 1분 1초도 모두 이 바둑에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바둑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박정환 구단이지만 젊은 시절, 더 어린 시절의 박정환 구단은 정말 그것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선수였기 때문에요. 반면 이 조한승 구단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바둑에 들이는 시간이 많다고 보여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성적을 내고 또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남자 쪽의 조한승 구단이나 여자 쪽의 김혜민 선수가 저는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떤 네. 느낌이냐면 이 선수들이 바둑판 앞에서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구질이 좋아요. 타고난 바둑의 구질이 좋기 때문에 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수법도 변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구질로 변한 바둑판에서 벌어진 변화를 대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롱런하면서 뭐 그렇게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주변에서 좀 시기 질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저희 또래들 중에서 가장 항상 목표였던 기사가 이세돌 구단인데요. 네. 그런데 그 85년생 황소 삼총사와 뭐 저희 또래 기사들과 이야기를 할 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최고 천재는 세돌형이 아니라 한승형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한승 구단도 어떤 타고난 면이 분명하고 바둑판 앞에서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모를 뿐이지 조한승 구단의 어떤 노력이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고는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인터넷 바둑 이 초창기 시절에 조한승 구단이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인기 많은 그 유명 아이디로 유명했었던 그런 선수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정말 노력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겠죠.
박정환 구단 이 부분에서는 꽤 시간을 많이 들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걸까요? 일단 중앙 공격을 어떻게 갈지를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한승 구단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좌변 쪽의 백돌도 아까만큼 가만히 늘었을 때보다는 좀 더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모양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라서 지금 이쪽보다는 이쪽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가도 여기를 늘었을 때 지금 나와 끊는 단점이 있어서 받으면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그런 진행이 되고요. 여기 늘었을 때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중앙 쪽 행마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늘어서 두었을 때에도 흑이 여기를 늘고 백이 받을 때 뭐 이런 부분을 가만히 지켜간다든지 했을 때 손을 돌렸습니다. 지금 두 가지에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좀 더 타이트하게 조한승 구단이 대응했음에도 애초 생각대로 손 뺀 것. 네. 새 하나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법 그대로 이곳을 두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말 100%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실제로 처음 그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바둑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인공지능에 가까운 그런 기질과 기풍을 갖춘 기사가 박정환 구단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의 수가 어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단지 조한승 구단이 이쪽 부분을 타이트하게 뒀는데도 지금 손을 돌려서 상변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연관이 생길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지금 조한승 구단도 뭐 일방적으로 몰리는 바둑은 전혀 아닙니다. 네. 자, AI 그래프도 여전히 팽팽한 정도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조한승 구단 고민에 빠집니다. 일감은 백을 차단하는 수법일 것 같은데요. 네. 왠지 또 백의 의도일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저수를 보는 순간에 의도는 한눈에 파악이 될 겁니다.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이 교환이 없을 때 흑이 넘어가는 게 가능했던 이 수법이 지금은 백이 여기를 끊음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 형태로 다가오고 이건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흑이 아예 망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두 점을 버리고 바깥쪽을 두면 이건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살 수가 없네요. 네. 한눈에 그 의도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차단하고 나서 이쪽 부분을 버리는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렇게 덮어 씌워서 백이 원하는 이 넘어가는 것을 허용을 할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흑도 단순히 입구자로 붙여서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귀를 압박하면서 차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를 받아주면 이 교환만으로 중앙 쪽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는 여기를 두면 하나 단수가 듣기 때문에 넘어가는 모양이 아까보다는 좀 덜합니다. 네. 그런 것이 장점인데요. 이제 여기를 젖히면 백도 이걸 받아줄지가 좀 의문이어서요. 여기를 젖혔을 때 이 부분에 반발을 하면 뭐 여전히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 결국 진행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 흑돌은 버리고 이제 흑이 여기를 선점하고 이런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머릿속에 그려야 할 수법이긴 하네요. 이쪽 부분을 버렸지만 여기서 연타한 것도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젖힌다고 말씀하신 건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하면 역시 무결점 바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박정환 구단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별명을 하나 좀 지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뭐 무결점도 하나의 개성이라면 개성이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본인이 이런 류의 자신의 그 기질, 기풍 이런 거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예전에 박정환 구단이 이세돌 구단과 1인자를 다투던 시절에 이제 이세돌 구단 당시엔 추격하는 입장이었죠. 네. 이세돌 구단이 번기 승부에서 초창기에는 박정환 구단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좀 더 성장해서 한국 바둑의 1인자가 되려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이것만큼은 무조건 뛰어나다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박정환 구단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본인의 바둑에 뭐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뭐 대응 아닌 대응을 해서 네. 재밌었던 그 인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의 박정환 구단과 지금의 어떤 기풍 또 무결점이라는 별명 모든 것이 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32강전 지명식에서 조한승 구단이 먼저 박정환 구단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순번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먼저 선택을 하게 돼 있었죠.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선택을 못했죠. 이세돌 네. 구단이 그 현장에 없어서 결국 그 현장의 스케줄로 인해서 없었던 선수들은 전화 연결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를 직접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세돌 구단이 전화를 처음에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연결이 되지 않아서 조한승 구단이 먼저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전화하자마자 박정환 구단 선택한다고 했다가 이미 박정환 구단은 대국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니까 신진서 구단을 네.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기사들마다 선택하는 그런 방식은 뭐 각자 나름대로 그 후배 기사 분들이 좀 더 조한승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보여준 패기를 좀 이렇게 답습했으면 해요. 네. 왜냐하면 다들 좀 왠지 랭킹 1, 2위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약간 있었는데 그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 조한승 구단은 랭킹 1위를 선택했고 이세돌 구단은 랭킹 2위를 당시 랭킹 1위와 2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히려 선배들이 더 두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네. 이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용감한 선택을 하느냐 네. 이것은 뭐 개개인이 다른 거니까 이것을 뭐 비난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단지 조한승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조한승 구단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지금 선택한 게 제가 앞서 이제 여기를 붙이거나 젖혀서 이쪽 5점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선택을 해서 넘겨주는 쪽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붙이고 젖힌 수는 그 양쪽을 모두 커버하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동시에 방어가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를 젖혀서 넘어가려고 하면 끼워서 아까보다 훨씬 안 좋은 자세로 백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백이 선택할 리가 없고요. 네. 넘어가더라도 이쪽으로 이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선택인데 이것도 한 점을 끊어서 아까 자세에서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 끊고 이 5점 쪽을 노리면요. 여기서 나가는 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있고 나와 끊을 때 이 선을 붙이면 그거는 여기 나가는 약점도 있고 흙이 망한 결과이지만 지금은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중앙 쪽 빵따냄을 주고 아래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게 조한승 구단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차피 두터웠던 백에 두터움이 좀 더 더해진 결과니까 뭐 크게 두려운 빵따냄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길은 여기서 백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런 건 있겠네요. 지금 수익기를 해보고 있을 텐데 아까 전에 여기 단수 치고 여기를 넘어갔을 때 흙이 여기 끊는 수가 그 자신의 안형을 구축하는 좋은 자리였잖아요. 네. 그럼 백이 그 전에 여기 늘어둘 시간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늘고 나서 단수 치는 걸 수익기를 해보거나 느낌은 이건 약간 무리일 것 같고요. 이것을 수익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느는 수를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아주면 넘어가고. 네. 근데 아마 이 진행을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끊고 여기를 둘 때 늘었어요? 저 그 수 안 된다고 봤는데 늘었습니다. 자, 먼저 늘었네요. 지금 이 진행이라면 다시 나와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불만일 것 같은데요. 이 수 안 된다고 봤는데 늘었습니다. 자, 막는다면 단수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되나요? 가능할까요?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단수를 치면 있는 것은 붙여서 백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수상전이 백이 불리한 수상전입니다. 이거는 뭐 한두 수 차이로 지금 백이 잡혔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바깥쪽 단수를 치고 중앙 쪽 팩감을 사용하면서
이으면 이런 데 둬서 대응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패로 버티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조한승 구단도 위에서 잇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조한승 구단이 의도했던 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흑돌이 다시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도 이제 버틴다면 이곳인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과감한 선택으로 흑도를 압박하고 있고요. 백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 팩감을 사용하면서 이쪽을 버텨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땐 부분적인 것만 봐서 백이 좀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전체를 보니까 박정환 구단 선택이 그럴듯합니다. 네, 역시 들어갔고요. 필연입니다. 자,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쪽을 단수쳐서 이쪽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밀면 이 순간에 이쪽 부분이 단번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네, 흑도 필연이고 여기서 단수 치는 것도 필연일 것 같아요. 일단 백도 여기 버리더라도 이 굴복까지는 시켜놔야 뭐 중앙 쪽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 교환은 미리 해야 합니다. 단수 치고 따낼 때 중앙 팩감 쓰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백도이 한번 단수 치는 자세가 기분은 좋네요. 네. 자, 여기서 팩감 어디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중앙 쪽은 분명한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절대 팩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좌상귀 쪽에 찔러가면서 약점을 끊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런 팩감도 가능한가요? 지금 가장 애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팩감은 가능한데 네, 일단 그쪽보다 좀 더 확실한 걸 쓰려는 것 같네요. 네. 손은 중앙 쪽으로 갔고요.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는 수이지만 지금 이 수를 선택한 게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데 늘거나 미는 게 중앙 쪽에서 이제 강력한 수법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팩감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백도 약점이 노출되면서 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애초 생각하던 이쪽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를 흔들어가는 그 진행에서는 좀 어긋납니다. 네. 여기가 백도 급해지니까요. 그래서 자체로는 약간 손해가 돼도 이쪽 팩감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받게 만들고 일단은 이 부분부터 뭔가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한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백은 이대로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시킬까요? 진행시켜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류한다면 흙이 받을 때 이렇게 붙여서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패를 결행하고 이렇게 따내서 받는 것보다는 백의 모양이 좀 더 괜찮습니다. 이 바깥쪽을 활용할 때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당장 건드리지 않고 먼저 팩감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환 자체가 중앙 쪽으로 워낙 악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흙이 한번 지킨다면 나중에 활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백이 들어가서 크게 얻은 것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때이르게 그쪽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또 여기 건드렸다가 팩감해서 유리함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결정타를 백이 맞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짜 붙이는 쪽을 선택했네요. 그게 딜인가요? 자, 패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패를 졌을 때 확실히 좀 이득인 건 있네요. 여기를 졌을 때 백이 여기가 이제는 확실한 선수로 부분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사활 백돌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한집 내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느는 것보다 좀 득인 것 같고 제가 아까 느는 수를 말씀드린 것은 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여기 두 번 어디를 둬도 안 됩니다. 백은 여기 이으면 여기가 최소 빅은 나요. 그러면은 전체 흑돌이 위험해서
부분적인 팩감이 없었는데 지금 실전은 흑이 자체 팩감을 사용할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느는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있지만 박정환 구단이 붙이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형태는 이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한승 구단이 생각을 좀 깊게 하네요. 한 점을 따내고 꼬리를 떼어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네, 일단 여기를 돌파하는 자세가 여기 단수도 듣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잡히다 보니까 별로 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끊어 잡았을 때 백이 여기 단수 한 방을 치면서 잡는 게 기분이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라면 중앙에서 이 악수 교환 이상으로 뭔가를 얻어내긴 했습니다. 자, 흑이 연결을 하고 백이 패를 따낸다면 이제 흑의 팩감이 또 문제가 되겠어요. 네. 일단 이쪽 부분에 팩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럼 받고 따낼 때 어설프게 팩감 사용하면은 일단 대악수에다가 네. 다음 팩감이 안 나온다면 백도 이쪽 패에 대한 확신이 없죠. 정말 이런 데 사용합니까? 원래는 정말 사용하기 싫은 팩감인데요. 특히나 여기는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대악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네. 그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싫은 팩감이긴 한데 지금까지 거대한 패를 할 때에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데를 두면 따내고 흙이 이런 데 끊어서 서로 악수 팩감을 두면서 이 거대한 패를 이기려는 그런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쪽 부분에 백돌도 걸리기 때문에 패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흑백 간에 서로 팩감 사용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잇는 순간 그 거대한 패가 시작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먼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도 여기 이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게 따내는 게 혹시 정수라고 할지라도 따내는 흐름은 백이 확실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패 공방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를 끊을 때 백이 안 받을 수도 있네요.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넘어가는 것은 있는데요. 흙이 이제 여기를 젖히면 우선 여기를 끊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끊는 건 이으면서 이 한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잡히고요. 흙이 이렇게 젖히면 넘어가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백이 이제 다른 큰 곳이 있다면 여기는 집을 한 15집 정도이기 때문에 끊는 것도 확실한 선수가 아닙니다. 네. 네, 역시 실전도 일단 패를 이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백의 팩감 사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중앙을 건드리는 것은 모두 악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어설프게 건드리면요. 이게 패를 백이 이기는지가 의문입니다. 여기를 두면 따내고 여기를 따낼 때 이쪽을 하나 끊고 이렇게 따낸다면 이젠 정말 백도 팩감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와서는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데 찝는 팩감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받아주고 따내고 뭐 여차하면 근데 또 막상 더 어렵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악수 팩감 쓰면 흙이 혹시 늘어서 두는 건 안 될까요? 이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덮어 씌우면요. 사석 작전 가능할까요? 근데 또 여기 돌파가 있어서 쉽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바깥쪽을 아무리 잘 틀어 막아도 여기가 너무 거대하네요. 네.
백에게도 이 중앙 말고는 확실한 팩감이 있을까요? 지금 중앙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흑이 이쪽 부분이 여기 찝는 게 선수 교환이기 때문에 백이 어설프게 팩감 사용하면 이쪽 부분에 팩감이 듣지 않고요. 네. 정말 팩감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연타인데 여기 끊어서 팩감 사용한다면 이수가 너무 심하게 악수여서요. 이거는 이제 이쪽 부분을 버리고 흑이 이 3점 쪽을 잡으러 가는 그런 팩감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네. 여기서 손해, 여기서 손해가 크니까요. 어떤 결말을 두 선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정환 구단 쉽사리 손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분명 좀 유리한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변화를 만들어 갔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의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여기 붙이면서부터 흐름이 묘하게 좀 뒤틀리면서 지금 아주 복잡하고요. 뭐 백이 지금 나쁜 진행은 아닙니다만 네. 서로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한방 승부, 단 한 번의 판단 미스가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지금의 국면입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 3가지 팩감 놓고 어디가 제일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3가지 놓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좀 더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장면에서 여기 찝는 건 이게 자체로 너무 악수라서요. 근데 또 여기 두면 이게 팩감을 안 받았을 때, 흑이 안 받았을 때가 좀 문제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2판 4판 되는 싸움으로 한번 두는 걸 보고 싶습니다. 중앙 이 위쪽에서 단수 치는 정도로는 팩감이 안 될까요? 여기요. 네. 약간 애매한데요. 만약 안 받았을 때를 보면요. 딴에서 두면 흑이 잡히지는 않죠. 흑이 뭐 늘어서 두거나 해도 중앙 쪽으로 탈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입은 백의 피해는 좀 크기 때문에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출발 자체가 백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금 전투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부분적으로는 큰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국면 자체는 이렇게 해도 백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백이 먼저 패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장면을 만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팩감을 사용할 때도 그 순서가 참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팩감 여기를 사용하고 따냈는데 흑이 여기를 끊고 나서 따냈을 때 이제 와서 뒤로 가서 이쪽 끊는 팩감을 사용하면요. 이거는 흑이 패를 해소하기 전에 이런 데를 먼저 늘어버려서 네. 아예 그냥 여기 틀어막는 걸 봐버리고 지금 와서 여기를 두는 것은 이쪽에 팩감이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무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백이 좀 받기 어렵고요.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그때 여기를 해소를 해도 지금 중앙 쪽을 흑이 나가서 여기를 다 포획하는 것과 이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쓰고 여기를 쓰는 것은 순서가 좀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팩감의 순서나 네. 어느 바꿔치기까지 유리한지 이런 거 지금 가장 애매한 판단의 싸움으로 갑니다. 자, 팩감은 작은 것부터 사용하라는 또 격언이 있는데요. 지금 구단. 네, 근데 네. 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팩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 팩감을 조한승 구단이 받지 않았을 때 형세에 대한 그런 판단력 싸움이기도 하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 팩감을 사용을 했다는 건 이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흑이 해소하는 순간 백이 애초에 여기 치중 가면서부터는 확실히 좀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팩감 크다고 봤습니다. 자, 받아듭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의 판단력이 한번 통했고요. 이제는 흑의 팩감이 궁금합니다. 자, 중앙을 끊어가는 자리에 앞서 살펴봤었는데요. 네. 역시 끊어갔고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백이 팩감을 한번 사용을 하면 그 다음 여기 씁니다. 과감한 선택입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여기 하나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과감하게 썼습니다. 그 네.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썼다면 아까 팩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먼저 쓰고 여기를 썼다면 흑이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워낙 악수이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여기를 끊으면 두 점을 빵 따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상황에서는 이 나가져 있는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흑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 나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두 번째 팩감이 애매할 뿐이지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쓴다면 정말 이제 심각해지는데 네. 그 전에 여기를 따냈을 때 흑의 다음 팩감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확실한 팩감이 단 하나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흑이 젖혀서 받으면 어떨까요? 여기를 젖혀서 받으면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체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여기 단수 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계속 받게 만들려고 단수를 치는 건데요. 실전 젖혀서 썼네요. 어차피 이제 여기 두는 싸움이군요. 이 교환은 확실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봉쇄가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이으면 이쪽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흑이 팩감을 사용할 차례인데요. 흑이 팩감을 사용할 차례인데 제대로 된 팩감이 안 보여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한승 구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요. 분명 이런 장면 정도는 예측이 됐는데 조한승 구단이 이 길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흑은 이 자책 팩감은 없을까요? 이쪽으로요. 네. 백이 이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두 번을 연타해서 수상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일단 한눈에는 잘 보이진 않고요. 없네요. 네. 두 번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었을 때는 뒤로 두고 늘어서 어딜 둬도 단수 치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을 둘 때 뭐 이렇게 두고 한 칸을 띄는 수도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있는다면 넘어갈 때 여기를 단수 치고 뒤에서 단수 쳐서 흑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흑은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팩감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보면 뭐 이런 팩감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최악의 팩감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사용해 주는 순간 나가는 뒷맛이 없어지면서 백은 정말 마음 놓고 웃으면서 이쪽 팩감을 어떻게 써도 됩니다. 흑이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지금은 이쪽 팩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한승 구단이 그냥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여길 늘고 이곳을 두면 5분 남았습니다. 이 교환은 없이도 가능할까요? 이런데 날일자 씌워서 이제 버리는 작전으로 갑니다. 백이 그냥 안쪽에서 잡으면 이것은 돌을 버리고 바깥쪽에서 큰 두터움을 얻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네. 뭐 이런 진행이라면 일단 여기 트럼한 게 워낙 좋아서 그래도 이 정도라면 흑도 괜찮아집니다. 그럼 이제 박정환 구단도 여기 느는 팩감을 사용을 하면 이 상태에서 이 4점이 빠져나가는 쪽을 보게 됩니다.
아까 한 칸 띄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듯이요. 한 칸 띄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날일자에 대해서도 빠져나가는 것을 좀 연구를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고려가 되는데 여기 붙여서 나가는 방법과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여기를 붙이면 이쪽으로 나가서 맛보기고요. 네.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최소한 흙이 여기 두는 수는 다음에 끼우는 걸 보면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던지 이런 식으로 일단 조한승 구단은 이쪽 부분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이런 데 붙여서 팩감을 사용하던지요. 네. 자, 조한승 구단 다음 수가 정말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조한승 구단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32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